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에 앉아 휴대전화를 한번 열어봅니다. 연락처 목록은 그대로 있는데 막상 누를 이름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때나 전화하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춥니다. 지금 전화하면 바쁘지는 않을까? 괜히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그 친구도 나를 반가워할까?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전화 한 통이 산 하나를 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휴대전화를 덮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다음에 하지 뭐. 그런데 그 다음이 자꾸 멀어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계절이 한번 바뀌어도 전화는 여전히 마음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로움은 누군가 곁에 없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연락하지 못할 때 마음은 더 조용히 외로워집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60대 이후 친구에게 연락하기가 어색해진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색함은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연락은 대개 일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묻는 말, 동창의 날짜를 잡는 전화,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주고받는 통화, 집안일과 경조사를 챙기는 연락이 자연스럽게 하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친구에게 전화하는 일이 특별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있었고, 만날 이유가 있었고, 서로의 시간이 비슷하게 바빴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생활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아직 일을 하고, 누군가는 손주를 돌보고, 누군가는 병원과 집을 오가고, 누군가는 배우자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슷했던 시간표가 이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연락을 하려는 순간 먼저 상대의 사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전화해도 될까? 혹시 내가 심심해서 남의 시간을 빼앗는 건 아닐까? 할 말도 없는데 괜히 전화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 생각들은 모두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배려가 너무 커지면 관계 앞에서 발이 묶입니다. 조심스러움이 지나치면 마음은 있어도 아무 표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표시가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 관계는 실제보다 더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성격이 이상해졌나? 내가 너무 소심해졌나? 사람 만나는 힘이 다 떨어졌나? 하지만 연락이 어려워진 것은 마음이 작아져서가 아닙니다. 삶의 시간표가 바뀌었고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탕으로 엮은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68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점심시간마다 함께 국밥을 먹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특별히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추운 날에는 뜨거운 국물을 앞에 두고 더운 날에는 냉면 한 그릇을 두고 서로의 하루를 짧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그냥 그렇지. 그 정도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그 친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집안 정리도 해야 했고 밀린 병원 예약도 있었고 새 생활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국밥집 앞을 지나는데 문득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김영수 씨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름을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지? 나만 한가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쩌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 씨는 아내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옛날에 같이
밥 먹던 사람이 생각나더라. 아내가 물었습니다. 전화해보지 그랬어요. 김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뭐 다들 바쁘겠지. 그 말은 사실 친구가 바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다가 민망해질까봐 스스로 물러난 말이었습니다. 그런 날이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문득 생각나고 번호를 찾고 누르지 못하고 다시 덮는 일. 관계는 끊어진 것이 아니었지만 김영수 씨 마음속에서는 점점 먼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오늘 국밥집 앞을 지나가다 네 생각이 났다. 잘 지내지? 답은 천천히 해도 된다. 문자는 길지 않았습니다. 부담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분쯤 지나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가끔 네 생각했다. 국밥 한 번 먹자. 김영수 씨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친구가 대단한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답장 하나가 마음속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을 조금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김영수 씨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연락은 관계를 증명하는 시험이 아니라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작은 표시라는 것. 그리고 너무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사람은 생각보다 그런 표시를 반가워한다는 것. 연락이 어려운 분들은 되게 무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보내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합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예전처럼 친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어쩌나. 이 세 가지 마음이 연락 앞을 가로막습니다. 첫째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의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젊을 때처럼 밤늦게 전화하거나 아무 때나 찾아가는 일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배려는 좋은 마음입니다. 다만 배려가 너무 커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면 관계에는 오히려 빈칸이 생깁니다. 둘째는 내 처지를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퇴직 후에는 자신을 설명하는 말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회사, 직함, 하는 일, 바쁜 일정이 나를 대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이 줄어든 자리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직접 말해야 합니다. 그게 조금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뭐해? 라는 말이 예전보다 무겁게 들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셋째는 거절을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친구가 답장을 늦게 하면 머리로는 바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나? 괜히 보냈나? 나는 아직 그 친구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사람을 더 조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안전한 침묵이 늘 따뜻한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상처를 피하게 해주지만 때로는 다정함이 들어올 문도 함께 닫아버립니다. 60대 이후의 관계는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야만 친구인 것도 아니고 매일 연락해야만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관계는 때때로 뜨거운 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은 숯불처럼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가까이 가면 아직 온기가 있습니다. 그 온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큰 약속이 아닙니다. 짧은 안부 하나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잘 지내지? 오늘 네 생각이 났다. 답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관계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내 마음을 표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관계는 자주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담 없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몇 달 만에 연락해도 왜 이제 연락했어보다 그래도 연락해줘서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이. 오랜만에 만나도 그동안의 공백을 추궁하지 않고 차 한잔 앞에 다시 앉을 수 있는 사이. 그런 관계는 완벽한 관리보다 작은 용기로 이어집니다. 물론 모든 연락이 좋은 답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정말 바쁠 수도 있고, 사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예전만큼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내가 거절당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도 계절을 탑니다. 어떤 계절에는 자주 피고, 어떤 계절에는 조용히 뿌리만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마음을 보내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반응만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를 바로 걸지 않아도 됩니다. 긴 문자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사람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문득 생각났어. 잘 지내지? 답은 편할 때 해도 돼. 이 문장에는 3가지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갑자기 연락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문득 생각났다는 말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둘째, 안부만 묻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답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도 여유를 줍니다. 만약 문자도 어렵다면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메모장에 먼저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오늘은 이름을 떠올리는 날, 내일은 문장을 적어보는 날, 모레는 보내볼지 말지 생각해보는 날. 관계 회복은 꼭 단번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오래 멈춰 있었다면 다시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연락은 대화를 잘해야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연락은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일입니다. 또 다른 가상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정숙 씨는 오래전 함께 시장을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젊었을 때 아이들 옷을 같이 고르고, 김장철이면 대추값을 이야기하고, 남편 흉도 조금 보고 웃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사와 건강 문제, 가족 일들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바빠서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오래 연락하지 않아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정숙 씨는 어느 비 오는 오후,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둘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젊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지금 보아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최정숙 씨는 한참 사진을 보다가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글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 찾았어. 우리 저때 참 많이 웃었지.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반나절이 지나도 조용했습니다. 최정숙 씨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괜히 보냈나. 그런데 저녁 늦게 답장이 왔습니다. 세상에, 이 사진 아직 있었네. 나도 그 시절 생각나. 네가 보내줘서 고맙다. 두 사람은 그날 길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진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예전의 웃음을 잠깐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까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났을 때도 특별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무릎 이야기, 손주 이야기, 장바구니 물가 이야기, 예전 시장 이야기. 그 평범한 말들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최정숙 씨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면 거창한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진 한 장, 차 한 잔이면 될 때도 있구나. 그날 이후 최정숙 씨는 연락을 큰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떠오르면 작은 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답장이 늦어도 혼자 결론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내 외로움을 전부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삶의 어느 계절을 함께 지나온 증인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께 조용히 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부르던 이름인데 이제는 입안에서만 맴도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떠올렸다는 것만으로도 그 관계는 당신 안에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연락하지 못한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친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는 일이 바빴고
마음이 조심스러웠고, 때로는 먼저 다가갈 힘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상처를 덜 주고 싶고 부담을 덜 주고 싶고 내 초라함도 덜 보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 속에도 다정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정함을 너무 오래 숨겨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문자가 어렵다면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오늘은 마음속으로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관계는 늘 큰 결심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안부, 짧은 기억, 부담 없는 문장 하나가 다시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답장이 오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떠올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직 마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답장이 온다면 너무 많은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래, 네 목소리 들으니 좋다. 오늘 밤 휴대전화를 열었을 때 연락처 목록이 외로운 명단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지나온 시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아주 천천히 부담 없이 다시 불러보면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새로운 사람만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래된 인연을 새로운 속도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떠오른 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앞에서 너무 오래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연락은 용기 있는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를 건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오늘 밤 한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락을 망설이는 마음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다는 쪽보다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쪽을 더 크게 듣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는 가끔 작은 방해처럼 보이는 안부가 오히려 반가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떠오른 이름이 있다면 완벽한 문장을 찾지 말고 부담 없는 한 줄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는 대단한 말보다 자연스러운 안부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연락을 망설이는 마음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다는 쪽보다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쪽을 더 크게 듣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는 가끔 작은 방해처럼 보이는 안부가 오히려 반가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떠오른 이름이 있다면 완벽한 문장을 찾지 말고 부담 없는 한 줄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는 대단한 말보다 자연스러운 안부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연락을 망설이는 마음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다는 쪽보다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쪽을 더 크게 듣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는 가끔 작은 방해처럼 보이는 안부가 오히려 반가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떠오른 이름이 있다면 완벽한 문장을 찾지 말고 부담 없는 한 줄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는 대단한 말보다 자연스러운 안부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연락을 망설이는 마음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다는 쪽보다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쪽을 더 크게 듣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는 가끔 작은 방해처럼 보이는 안부가 오히려 반가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떠오른 이름이 있다면 완벽한 문장을 찾지 말고 부담 없는 한 줄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는 대단한 말보다 자연스러운 안부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연락을 망설이는 마음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다는 쪽보다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쪽을 더 크게 듣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는 가끔 작은 방해처럼 보이는 안부가 오히려 반가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떠오른 이름이 있다면 완벽한 문장을 찾지 말고 부담 없는 한 줄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는 대단한 말보다 자연스러운 안부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연락을 망설이는 마음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다는 쪽보다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쪽을 더 크게 듣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는 가끔 작은 방해처럼 보이는 안부가 오히려 반가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떠오른 이름이 있다면 완벽한 문장을 찾지 말고 부담 없는 한 줄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는 대단한 말보다 자연스러운 안부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연락을 망설이는 마음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다는 쪽보다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쪽을 더 크게 듣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는 가끔 작은 방해처럼 보이는 안부가 오히려 반가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떠오른 이름이 있다면 완벽한 문장을 찾지 말고 부담 없는 한 줄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는 대단한 말보다 자연스러운 안부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연락을 망설이는 마음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다는 쪽보다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쪽을 더 크게 듣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는 가끔 작은 방해처럼 보이는 안부가 오히려 반가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떠오른 이름이 있다면 완벽한 문장을 찾지 말고 부담 없는 한 줄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는 대단한 말보다 자연스러운 안부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연락을 망설이는 마음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다는 쪽보다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쪽을 더 크게 듣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는 가끔 작은 방해처럼 보이는 안부가 오히려 반가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떠오른 이름이 있다면 완벽한 문장을 찾지 말고 부담 없는 한 줄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는 대단한 말보다 자연스러운 안부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연락을 망설이는 마음에는 늘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다는 쪽보다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쪽을 더 크게 듣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는 가끔 작은 방해처럼 보이는 안부가 오히려 반가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한 힘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떠오른 이름이 있다면 완벽한 문장을 찾지 말고 부담 없는 한 줄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는 대단한 말보다 자연스러운 안부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연락을 하면서도 예전의 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농담도 잘해야 하고, 예전처럼 활기차야 하고, 예전처럼 할 이야기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다릅니다. 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조금 느려졌고, 말수가 줄었고, 몸의 사정도 마음의 사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연락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긴 설명 대신 잘 지내느냐는 한마디면 됩니다. 웃긴 이야기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이 멋지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는 완성된 인생 보고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은 그저 내 이름을 기억해준 사람의 안부를 듣고 싶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락을 해도 결국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친구 사이의 대화는 반드시 특별한 사건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은 점심 이야기, 요즘 자주 걷는 길 이야기,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다는 이야기, 예전에 같이 갔던 가게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이런 사소한 말들이 오히려 오래된 관계를 편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큰 이야기보다 작은 이야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안부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 오래 멈추지 마십시오. 할 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오늘은 그냥 네 생각이 났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 문장 하나가 이미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답장이 늦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겠지 하고 넘기던 일도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혹시 내가 귀찮게 했나? 혹시 그 친구는 나만큼 기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의 침묵을 너무 빨리 결론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마다 하루의 무게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일로 정신이 없고, 어떤 사람은 병원 일정으로 지쳐 있고, 어떤 사람은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장이 늦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관계 전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보낸 것과 상대의 사정은 나누어서 보아도 됩니다. 만약 다시 연락이 이어진다면 처음 만남은 짧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오랜만이라고 해서 하루를 다 비우거나 깊은 이야기를 모두 꺼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서 차 한 잔, 점심 한 끼, 산책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랜 관계를 다시 잇는 자리에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변화를 천천히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지금 이야기를 조금 하고, 다음을 약속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을 성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편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이 생기면 좋고, 생기지 않아도 오늘의 온기는 남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참 오래된 단어입니다. 젊을 때는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년에는 어려운 일을 함께 견디는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끔 떠올리기만 해도 내 삶의 한 시절이 다시 따뜻해지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자주 말하지 않아도 그 이름 하나가 내 지나온 시간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보내는 안부는 단순한 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아직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는 작은 인사입니다. 당신과 나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조용한 확인입니다. 혹시 오늘 연락을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렸다면 이미 작은 문은 열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밀면 더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천천히 하십시오. 오늘은 이름만 떠올리고 내일은 문장을 적고 그 다음 날에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관디를 다시 잇는 일도 나를 존중하는 속도로 해야 오래 갑니다. 당신의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느린 마음도 진심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안부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